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결혼 3년차 가정주부고 이제 5개월 딸 있어요. 시어머니랑 싸웠어요. 저는 솔직히 착한 며느리는 아니고 그냥 부당한 대우를 하실 때는 말대꾸도 좀 했어요. 저도 처음부터 말대꾸한 건 아니고 진짜 몇 번 참다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게 됐네요. 우선 제가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전 집에서 훈육도 많이 받고 어른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매도 많이 맞아서 어른들한테 공손한 편이에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도 부당한 부분에 대해 공손히 말씀드리는 거는 괜찮다고 교육하셨어요. 한마디로 어른한테 공손하게 대야 돼. 부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어필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게 안 통하시는 분입니다. 처음에 인사 갔을 때도 분명 저희가 주인공인 자리죠. 저와 남편이 결혼이라는 연을 맺는 것에 대해 인사하러 간 중요한 자리인데 왜 자리에 있지도 않은 아주버님 칭찬이며 화제가 아주버님이 되는 거죠? 왜 밥 다 잘 먹고 잘 차려주시고 화기애애하게 밥 먹는 내내 아주버님이 얼마나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셨는지 여자한테 인기가 많았는지 제 남편을 얼마나 챙겨줬는지에 대해 귀 아프게 듣고 밥 먹고 다과 즐기는 자리에서는 앨범 다 꺼내오셔서 아주버님 어렸을 때 얼마나 귀여웠는지 잘생겼는지 이야기를 듣고 앉아 있었는지 처음엔 하다가 점점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버님 얘기 꺼내면 아 그러셨구나 우리 땡땡씨는 어땠어요? 하고 화제도 진짜 몇 번이나 돌려보려고 했고 남편도 형 얘기 좀 그만해 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집 나오면서도 뭐지? 하면서 찜찜하게 나왔어요. 남편에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지금 방금 뭐였어? 했더니 남편도 감으로 알아듣고 그냥 엄마가 장난장난 하는 게 있어. 자기가 이해해. 라기에 그래서 넘어갔어요. 진짜 이상했지만 그냥 옛날 사람 이런 걸로 넘어갔어요. 사실은 저희 엄마보다 2살 많으신데요. 저희 엄마는 제 남동생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아주버님이 명절 때고 생신이고 어버이날이고 안 오세요. 바쁘시다는 핑계로 안 오세요. 다른 때는 몰라도 명절이잖아요. 아주버님은요 하면 어젯밤에 다녀갔다 하세요. 어버이날이고 생신이고 아주버님이랑 상의해서 해야 하잖아요.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 안 오세요. 어머님은 민망하신지 항상 묻지도 않는데 형은 어젯밤에 다녀갔다고 하세요. 실제론 한 번도 안 오셨대요. 물론 평소 왕래는 있으신데 명절이고 생신이고 아무것도 안 챙기고요. 매일 얼굴 잘생겼네, 착하네, 여자 많네 하시는데 나이 40 다 돼 가시는데 장가도 안 가셨어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나? 명절 때 저한테 그러세요. 네 형 결혼도 안 하고 있는데 신경도 안 쓰이냐고. 제 남편한테도 아니고 저한테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신경을 써드리면 될까요? 했더니 소개도 좀 시켜주고 그러라세요. 주변에 아는 여자들 없냐고 처음엔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지방 사람이고 서울에 올라와서 일하다 남편 만난 거라 아는 여자분이 별로 없네요. 그리고 아주버님 소개시켜드릴 만한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없네요. 했더니 한 달이 건너라도 알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제가 그땐 일하고 있을 때라 또 바보같이 소개팅 자리를 알아봐 드렸어요. 아주버님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외모도 솔직히 별로시고 성격은 더 별로세요. 작은 공방 사업 하시는데 그럭저럭 되시는 편이신가 봐요. 결혼 2년 지날 때까지 몇 번 못 뵈서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소개팅까지 해드렸는데 시간 갈수록 진짜 말하면 깁니다. 아무튼 소개팅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얘기 들었는데 소개팅한 아가씨한테 진짜 너무 미안했어요. 그때 당시 아주버님 나이가 38이셨어요.
그래서 주선자인 제 회사 동료가 36살 정도 되신 분을 소개시켜드린 모양인데 아주버님이 완전 망언을 몇 가지 하셨더라고요. 왜 그 나이까지 결혼 못하고 있었냐? 나이가 36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성격에 문제 있냐? 그래서 그 여자분이 어이가 없어서 일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고, 그러는 그쪽은 그 나이 되도록 왜 못 가셨냐고 했더니 남자랑 여자는 다르다고 했대요. 나는 결혼하면 격리 볼 줄 아는 여자랑 할 거다. 그쪽은 격리 업무 할 줄 아냐? 여자분이 유학 다녀오셔서 영어를 잘하시거든요.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에서 아이들한테 영어 가르치고 계시거나 번역일 프리랜서 하세요. 그래서 격리일은 잘 모른다고 했더니 배워라. 나랑 결혼하면 격리일 봐야 한다. 라고 해서 오늘 소개팅인데 너무 멀리 나가시네요. 하고 넘겼대요. 왜 직업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냐? 언제 훅 잘릴지 모르는데 취집 생각하고 있는 거냐? 취집이라는 말에 어이가 없어서 혹시 기본적으로 여자분에 대해 낮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대화가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 일어날게요 하고 가셨대요. 저 진짜 주선자한테 얼굴도 못 들고 그 얼굴도 모르는 소개팅 분께 진짜 너무 죄송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늙은이를 해주냐고, 우리 아들이 그런 늙은이랑 결혼할 것 같냐고.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어요. 이제 못 해드리겠다. 아주버님이 너무 말씀을 함부로 하셔서 그쪽 소개팅 대상자가 화가 많이 나셨고 저도 지금 회사에서 입장이 난처해졌어요 라고요. 그랬더니 지금 화를 내야 할 사람이 누군데 어이없다고 그러셔서 어머니, 아주버님이 진짜 예의가 없게 행동하셨어요. 이 부분은 이제 저는 관여 안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좋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나도 이제 안 부탁한다고 치사하단 식으로 가시더니 가끔 생각나실 때마다 형 선자리 좀 알아보라고. 그럴 때마다 대답 안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몇 번 부딪히다 보니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이제 대답도 잘 안 하게 됐어요. 이 부분은 저도 참 죄송한 부분이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적당히 대꾸해드리고 영 말이 안 통하는 부분 같으면 그냥 대꾸 안 하거나 남편한테 물어보시라고 넘겼어요. 예를 들어 네 남편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니? 라고 하시길래 처음엔 좋게 웃으면서 하라고 할게요 했는데 점점 저를 혼내시는 듯한 어투로 말씀하셔서 대꾸 안 하게 됐고요. 남편이 차를 좀 비싼 걸 샀어요. 이 부분은 진짜 저랑도 많이 의견이 엇갈려서 시간을 오래 끌었는데 남편이 오래 타겠다고 조심하겠다고 계속 그래서 너무 기죽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해프다고 뭐라고 하세요. 억울해서 저도 말렸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집에 오셔서 뭐만 바뀌어 있으면 저한테 해프다 하셔서 이제 그냥 대꾸 안 해요. 대화가 이런 식이에요. 아니 또 이걸 바꿨어? 네 남편 혼자 버는데 넌 참 손도 크다 라고 빈정거리시면 전 그냥 대꾸 안 하고 제 할 일 하거나 정 못 참겠으면 남편이 산 물건이니 왜 샀냐고 남편더러 물어보세요 라고 말해요. 제가 아이를 가졌는데 유산기가 좀 있어서 남편이랑 상의하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만두면서도 몇 날 며칠을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진짜 너무 힘들었지만 아기를 위해서 그만뒀어요. 사무직이긴 하지만 가끔 외근도 있고 출장도 잦은 업무라 그만두었어요. 남편도 못 버는 편이 아니라서 집에 있으면서 우리 아이 잘 키워주길 원했고 최소 2명은 낳을 예정이라 제가 진짜 과감히 제 커리어를 포기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남편도 크게 공감하고 같이 미안해하고 저를 보듬어줘서 제가 양보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세요. 왜 남편 힘들게 일 그만뒀냐고.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넘겼어요. 집에서 편하게 쉬려고 그러냐. 애 가졌다고 너무 유세한다. 그러시길래 어머니 저 유산기 있어요. 그만 스트레스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는데 그 뒤로 저한테 계속 그러세요. 아주버님 사업에 격리 필요한데 네가 격리 업무 배워서 가서 도와주라고.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대요. 저 격리 업무 할 줄도 모르고 하고 싶지도 않고 집에서 애기 키울 거예요 라고 했더니 뭐라도 일해야 하지 않겠냐고 화를 내시길래 일할 거면 저 전에 하던 일 하지 왜 할 줄도 모르는 격리 업무를 굳이 배워서 하겠어요. 저는 저 좋아하는 일 할게요 말씀드렸더니 네 형이 못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도와준다는데 넌 참 못됐다 하세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냥 무시해요. 애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스트레스 많이 주셨는데 그것까지 쓰면 너무 길어지니 패스할게요. 제 애기가 어려요. 아직 5개월밖에 안 됐어요. 저 애 낳고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계속 아프다가 돌아가신 거라 다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 아버지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중환자실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라 남편은 임종도 못 지켰고 전화 받고 나서 펑펑 울다 달려갔고요. 저는 그때 아기가 어리고 산후도우미도 막 끝났을 때라 집에 아기 봐줄 사람이 없어서 바로 못 가봤어요. 신생아 데리고 장례식장 가는 건 아무래도 무리라 생각이 들어서 남편도 당연하다고 말했고 어머니한테도 전화로 위로드리고 죄송하다고 아기 맡기고 얼른 달려가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올라오실 때까지 아기 보느라 못 가봤지요. 저희 부모님도 스케줄이 있으셨고 지방이시니 바로 올라오시는 건 힘드셨어요. 그래도 사돈 장례식이고 제가 며느린데 당연히 장례식장에 가봐야 할 테니 볼일 보시다가 중간에 마무리하시고 올라오셨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리셨어요. 버스가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사세요. 거기다 차 기다리는 시간, 버스 정류장에서 저희 집까지 오는 시간 등등 최대한 빨리 오신 거예요. 엄마 아빠 오셨길래 아기 부탁드리고 불이 나게 달려갔는데 저한테 막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람 많은 장례식장에서요. 애기 안고라도 빨리 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며느리가 돼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오죽했으면 이모님들이 아니 무슨 신생아를 여기에 데려오냐고 언니 그만하라고 말릴 정도였어요. 그냥 슬픔에 저러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좋게 넘겼어요. 장례식 끝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49제 가는데 그때는 애기 데리고 갔어요. 그때도 어렸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2번 봤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 우리 애기도 인사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데려갔는데 가는 내내 뭐라고 하세요. 사돈 어른도 너무한다고 왜 그렇게 늦게 올라오시냐고 본인 일 아니라고 너무 늦장 피우신다고. 그래서 듣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어머님 차 시간만 3시간 걸려요. 최대한 빨리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빨리빨리 오셔야지 뭐 하시는 거냐고 계속 투덜투덜. 남편이 운전하면서 좀 조용히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자꾸 하고 있어? 라고 뭐라고 하니 그때서야 조용해집니다. 그날 이후로 혼자 되신 거잖아요. 그동안 쌓인 건 많았지만 불쌍해서 잘해드리려고 말이라도 한마디 좋게 해드리려고 했어요. 애기 커가는 사진도 보내드리고 영상통화도 해서 보여드리고 식사는 하셨는지 불편한 데는 없으신지 외로우실까봐 전화도 자주 드리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마음이 풀렸다고 생각하셨는지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같이 살면 되는데 뭐 자꾸 이런 거 보내냐. 네 남편한테 얘기해서 같이 살자고 얘기해봐라 하시길래 좋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랑 같이 살긴 어려울 것 같다. 자주 전화드리고 왕래하겠다 라고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같이 살면 내가 애 봐주고 넌 일하러 나가면 더 좋지 않냐. 내가 집안일도 다 할게. 계속 그러시길래 좋게 말해서는 못 알아들으시겠다 싶어서 딱 잘라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랑 부딪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냥 따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살게 되면 더 사이가 벌어질 것 같고 지금은 모시고 살 마음이 사실 없습니다. 라고요. 그래? 알겠다. 하고 끊으시고 전화도 없으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화 많이 나셨냐고 죄송하다고 하지만 모시고 살면 더 안 좋을 것 같다고 이해해 주시라고 좋게 문자 보내도 답도 없으시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전화하시네요. 어제는 화가 나서 제대로 말대꾸 했는데요. 어머님 생신이셨어요. 물론 아주버님은 안 오셨지요. 점심밖에 시간 안 된다 하셔서 비싼 돈 들여서 드시고 싶다는 거 사드렸고 집에 모셔다 드리는데 애기 보고 싶다고 하셔서 카시트 설치한 뒷자리에 앉으셔서 애기 보면서 가셨고 전 원래 뒷자리에 앉아서 애기 체크하며 가는데 앞자리에 앉았고요. 애기가 카시트 불편한지 계속 우니까 좀 빼주라고 매정하다고 불쌍하지도 않냐고 내가 안고 간다고 계속 그러셔서 전 그냥 딱 잘라서 안 돼요. 한마디만 하고 남편이 대신해서 애기 위험해서 안 된다고 안 빼드렸고요. 그런 어수선한 가운데 제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애기가 어려서 아직 가끔 밤수유 하는데 어제 새벽 3시에 깨서 울어 제끼는 바람에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그래서 햇빛도 좋고 자리도 따뜻하고 애기 신경도 안 써도 되니 저도 모르게 끈을 탁 놓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어깨를 툭 하고 치셔서 일어나서 뒤를 돌아보니 너 지금 뭐하니? 네 남편 운전하는데 왜 자고 있니? 옆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면 안 돼. 그런 것도 모르니? 이러셔서 어제 아기가 새벽 깨서 밤 수유하느라 제가 좀 피곤해서 깜빡 잠들었어요. 빨리 준비하고 나오느라 오늘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깜빡 잠들었네요. 라고 좋게 말씀드렸어요. 이 이유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유인가요? 진짜 묻고 싶네요. 그랬더니 지금 내 핑계 대는 거니? 너 피곤한 게 나 때문이니? 이러시길래 또 시작이구나 싶어서 아니에요 라고 그냥 한마디 하고 말았는데 아니 계속 말 좀 해봐. 왜 전부터 말을 하다 마라? 라고 갑자기 서운하셨던 점에 대해 물꼬를 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안 잘게요 하고 그냥 계속 앞에 보니까 계속 어깨를 치시면서 아니 말해보라고 왜 말을 하다 마라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 졸려 미치겠는데 말은 계속 시키시고 거기다 어깨까지 툭툭 치시고 저도 순간적으로 짜증이 갑자기 확 나서 뒤돌아보고 그만 좀 하세요. 어깨 좀 그만 치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만 하시고 무슨 대화를 해요? 라고 말해버렸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대화가 안 통한다고 대화가 안 된다고 막 뭐라 하시고 남편은 보통은 제 편도 어머니 편도 안 들고 그냥 중간에서 적당히 중재하는 사람인데 듣다 화났는지 운전하는데 시끄러 둘 다 그만 좀 해 라고 소리 질러서 어색한 분위기에서 집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남편이 좀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동안 진짜 어이없는 말이나 행동한 건 안다.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도 안다. 오늘 행동은 너한테 뭐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냥 앞으로는 했던 것처럼 적당히 넘겨줬으면 좋겠다. 오늘같이 그렇게 대놓고 짜증 부리고 그런 건 솔직히 내가 보기 그렇다. 우리 엄마니까 라고 하길래 엄마면 네가 좀 어떻게 해봐. 그동안 네가 우리들 편 아무도 안 들어서 나도 그냥 내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네가 봐도 부당한 행동이면 네가 어느 정도 적당히 선을 지키게 하거나 못하게 해야지. 손 놓고 보고만 있냐. 3년 참았으면 됐다. 적당히 넘기는 것도 한계가 있다. 며느리면 다 참고 살아야 하는 거냐. 우리 엄마나 아빠가 너한테 저렇게 했으면 넌 참을 수 있겠냐. 그리고 내가 거기서 손 놓고 있으면 넌 좋겠냐? 중재도 적당히 해야지. 네 행동은 방임이다. 라고 화냈어요. 남편은 미안하다. 나도 노력하겠다. 그런데 시어머니랑 싸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내가 말해도 안 들리고 안 바뀐다. 그래서 그동안 참견 안 한 거다. 그냥 그동안 하던 것처럼 적당히 대꾸하거나 대꾸하지 마라. 부탁한다.
라고 하길래 모르겠다.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나 진짜 어머니 보기 싫다. 나한테 사과하라고 하지 마라 했더니 알겠다. 엄마 혼자 풀리실 거다 하고 대화를 마무리했는데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하고 대화하거나 얼굴 보거나 전화통화하거나 이러고 싶지가 않아요.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저렇게 말대꾸한 게 잘못된 건가요? 남편의 행동이 다른 남편들보단 그나마 나으니까 그냥 참아야 하나요? 남편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싸가지 없는 건가요? 제가 약간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주변 친구들이 결혼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알려주세요. 진짜 답답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간간히 판을 즐겨보는데 이렇게 글도 쓸 날이 오네요. 전 아들 셋을 키우는 워킹맘이에요. 처음에는 전업맘이었는데 애가 셋이 되다 보니 남편 월급으로는 너무 힘들게 살면서 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4살까지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게 좋다는 것은 알아서 고민을 계속 하던 차에 첫 애 가지면서 그만둔 직장에서 호봉수도 맞춰주고 이것저것 배려를 해준다는 조건을 들었습니다. 막내 아들 4살 되던 작년에 재입사를 하면서 친정엄마가 애들을 키워주고 계세요. 막내를 1년 더 데리고 있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에 날아가는 것은 둘째치고 아이들이 남자애들이라 나갔다 하면 번갈아 가면서 한 군데씩 찢어먹고 부러집니다. 병원비가 1년에 얼마씩 깨지는지 오전 8시인 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오세요. 그럼 둘째랑 셋째 아침 먹여 어린이집 보내고 아이들 보내고 나면 청소랑 빨래랑 이것저것 살림하시고 막내 낮잠 재우는 거 싫어서 1시에서 1시 반 아이들 낮잠 시간에 맞춰서 하원시켜 데리고 오십니다. 오면서 큰애 학교 들려서 큰애 찾아서 학원에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막내 아이 집에서 낮잠 재우고 막내 일어나고 둘째 학원 다녀오면 같이 간식 먹이십니다. 둘째 어린이집 끝나고 미술이랑 피아노 다녀오면 5시 정도 되고 그러면 애들하고 놀아주다가 저녁 준비하면 학원 3군데 마치고 첫째가 집에 와요. 그러면 또 저녁 먹이고 저녁 설거지하고 제가 7시쯤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 씻기면 아이들과 제가 씻는 동안 애들 방이랑 거실 싹 청소해 주시고 8시쯤 가세요. 제가 방송 댄스를 일주일에 2번씩 다니는데 그때는 더 늦게 가시고요. 이렇게 일해 주시기에 월 얼마씩 드려요. 사실 애 셋을 저렇게 오랜 시간 봐주시는 거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수백만 원을 버는 것도 아니고 4대 떼고서 310 전으로 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얼마 전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가 얼마씩 받는 것을 아시고 사돈은 꽤 수입이 좋으시다고 부럽다고 하시길래 어린이집에서 할머니들 보육 도우미 하는 것도 4시간에 얼마씩 버는데 그런 돈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도 섭섭해 하시더군요. 그러다 엊그제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용돈 좀 더 드리자고 장모님 많이 받으시는 거 알고 섭섭해 하시는 것 같다고 개소리를 하길래 우리 엄마는 용돈이 아니고 노동의 대가라고 딱 싸줬어요. 부모를 차별하는 기분이 든다나 뭐라나 그래서 대판했네요. 솔직히 해주는 거 없는 시댁에 다달이 30만 원씩 꼬박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일을 하기 전에는 시댁에 20, 우리 집에 10만 원씩 드렸고요. 그렇게 돈을 들이면 우리 엄마는 애들한테 백화점에서 메이커 옷 사다가 입혀주셨어요. 시댁에서도 옷 가끔 사주시긴 하셨는데 입고 다니기도 쪽팔린 홈플러스, 이마트 이딴 데서 옷 같지도 않은 옷 사다 주시면서 생색내고 시댁에서 사준 옷은 시댁 갈 때만 입혔네요. 남편한테도 천으로 입도록 입으면 옷인 줄 아냐고 한 소리 했더니 저보고 물질 보고 사람 차별하는 줄 몰랐다네요. 진심 시댁에서는 잠바 쪼가리 하나 제대로 된 브랜드를 받아본 적이 없네요. 우리 엄마는 캐나다에 사는 언니 집에 지난달 말에 다녀오시면서
애들 캐나다 구스 한 벌씩 사다 주셨어요. 큰 애가 엄청 따뜻한 옷을 받았다고 시댁에 가서 자랑을 하니까 시어머니가 너희 외할머니는 엄마가 돈을 많이 주셔서 그런다고 했어요. 그때 한 소리 하려다 참았지만 진짜 짜증이 나네요. 사실 30만 원 받을 자격도 없는 시댁이에요. 근데 더 달라고 하니까 진짜 다 싫어지네요.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나옵니다. 추가. 많은 분들이 홈플러스, 이마트 옷 가지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홈플러스 브랜드 옷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홈플러스의 브랜드 옷을 욕했다고들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홈플러스, 이마트 옷, 즉 홈플러스 매장 안에 자파랑 같이 있는 그런 싸구려 옷을 얘기한 거예요. 그냥 싼 옷이면 그렇게 쓰지도 않았죠. 딱 입고 봤을 때 옷이 중고옷 느낌이 난다던가 하루만 입어도 부풀어기 일어나고 실밥들은 정리도 안 되어서 빠져나와 있어요. 제대로 된 브랜드의 옷이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점퍼도 하루 입었는데 똑딱이 단추 다 빠지는 그런 옷들이라 그렇게 쓴 거예요. 이마트 옷 무시했다고 명품 밝힌다는데 저도 그런 명품 옷은 못 입혀요. 주로 이용하는 건 중저가 브랜드를 입히고 세일 기간 이용해요. 저희 엄마가 사주는 백화점 브랜드들도 세일 기간에 저렴하게 사서 애들 준 거고 캐나다 구스는 한국에서나 비싸지 해외에서는 유행 지나고 세일 들어가고 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삽니다. 그것도 저희 엄마가 아이들 덕분에 돈 번다고 사주신 것이고 그 옷 받고서 시댁은 뭐지? 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처음엔 그런 거 비교 안 했어요. 근데 애들이 옷자랑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만 돈을 많이 줘서 비싼 옷을 사준다느니 그러면서 먼저 글에다 내용을 다 쓰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자기 엄마 돈 올려달라기에 돈 올리면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엄마는 애들 봐주니까 그만큼 일에 대한 것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엄마도 애들을 무척 생각하면서 옷도 사주시고 어쩌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당신도 애들 생각 무척 하고 챙겨주시는데 대우가 다르다고 느꼈다는데 솔직히 기가 막히죠. 브랜드도 없는 딱 입히면 후줄근해 보이는 그런 옷들과 몇 장에 10,000원인 그런 거나 사다 주는데 애들을 위해서니 뭐니 그딴 소리 하니까 화가 나죠. 제가 시댁을 거지 근성이 있다고 했지 거지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거지랑 거지 근성이 같은 건가 보네요. 저희 시댁이 못 살지도 않아요. 시아버님 아직 일하시고 상가 임대료 나오는 것도 있어서 저희 친정보다 부자예요. 돈은 큰 집 장남의 손주들한테는 펑펑 쓰시면서 저희한테는 그렇게 사주는 것으로 생색내는 거예요. 그냥 장남이고 나중에 제사 지내줄 거니까 기대나 보다 하고서 시집 처음부터 차별하는 것을 섭섭해하지 않았는데 저희한테도 뭘 기대니까 섭섭하고 더 나아가 짜증이 나요. 집도 잘 살면서 왜 예의상 드리는 월급도 필요 없는 상황에 돈을 더 내놓으라는 식인지 화가 나요. 뭐 다짜고짜 이마트 홈플러스 옷 욕한 거는 오해의 소지를 일으키기 충분하지만 여기서 욕 쓰신 분들도 입고 있는 중간에 부풀 일어나고 실밥 정리 안 된 그런 진짜 싼티나는 그런 옷은 누가 거저 입으래도 안 입으실 거예요. 절대 브랜드 옷 욕한 거 아니에요. 마트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그런 환불도 힘든 그런 옷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업을 하면 되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월급이 200 정도였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과 신랑이 연봉 약 4,500 정도를 결혼해서 애 셋 키우느라 경력이 5년 이상 단절된 여자를 어느 회사에서 쓰냐고 여자가 그런 금액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니까 좋은 기회 놓치지 말라고 해서 시작했어요. 사실 맞죠. 1, 2년만 단절되어도 월 300 받기는 힘들죠. 애들은 엄마가 먼저 봐주시겠다고 남의 손이나 어린이집 같은 곳에 애들 오래 있으면 안 좋다고 대신 엄마가 당신이 아이들을 계속 케어하면 일관된 양육자로 양육을 하는 것이라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겠냐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방송 댄스 같고 시비 트면 할 말은 없어요. 여유가 나름 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고 남편은 헬스 1년치 끊어서 다니고 있어요. 시댁에서 질투하면 시어머니한테 애 맡기라는데 봐달란다고 봐주실 분이 아니세요. 과거에 형님네 애들 시어머니께서 키워주셨어요. 아들이 둘인데 애들 못 키우세요. 저희 형님도 3년 맡겨보시고 다시는 안 맡기세요. 그렇게 이뻐라 하는 장손집 손자들도 키우는 것은 다신 못하신다고 하셨고요. 일단 애들을 통제 못 시켜서 초콜릿이나 사탕으로 뭐든 해결을 보시는 편이라 못 맡겨요. 그리고 형님 말에 의하면 시댁에 애들 보내는 날이 다치는 날이라며 너무 아이들을 풀어주셔서 아이들이 무서워하지도 않는다고 해서 제가 불안해서 못 맡겨요. 애들 학원은 줄이라는 글도 많았는데 애들 학원은 제가 억지로 다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 원하는 아이한테는 미술 시키고 수영 원하는 아들한테는 수영 시키고 피아노 다니고 싶다고 하면 피아노 학원 보내주는 겁니다. 일단 저도 어렸을 때 레슨 받고 싶었던 것들 너무 쓸데없는 것이나 고가가 아니라면 다 배웠었어요. 그렇기에 하다 질리더라도 아이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으로 밀어주고 싶네요. 사실 아이들 학원비 가지고 궁상 떨고 싶지 않아서 일을 시작한 것도 있어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애들 학원 2개씩만 보내도 적금 하나 못 들 거예요.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으로 아껴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막내 아이는 왜 낮잠 전에 데려오라는지를 묻는데 그건 엄마가 너무 획일된 시간에 낮잠을 억지로 자는 것은 안 좋은 것 같고 5살 되면 자연스럽게 4시 넘어서 집에 올 텐데 뭐하러 일찍부터 어린이집에 오래 있냐고 해서 그렇게 된 거네요. 저희 엄마가 애들 보시겠다고 나서서 엄마가 애 셋으로 많이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은 크게 생각 못했네요. 항상 저한테 애 봐주는 보람이 있는데 돈까지 많이 타근다고 좋아하셨거든요. 고생하는 것은 처음부터 알았었고요. 그럼에도 힘들다 어쩐다 불평 한 번 없으셨던 엄마세요. 아무튼 제가 짜증났던 것은 저희 엄마 고생하는 대가는 보지도 않고 본인의 몇 배가 차이 나는 용돈을 받는다고 속상하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엄청 짜증이 났었어요. 뭐 지금도 그렇고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